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제 그레이스케일이 SEC와의 소송건에서 좀 승소를 하고 난 뒤에 이제 시장이 좀 급반등을 했었죠. 뭐 급반등이라기보다는 그래도 좀 올랐어요. 비트코인이 꽤 올랐고 다른 이제 암호화폐들도 꽤 올랐었죠. 올랐다가 이제 또 바로 다시금 좀 하락을 했는데 그래도 뭐 상승분을 전부 다 이제 반납한 것은 아니고 처음에 상승했던 것보다는 조금 이제 떨어진 상태에서 그냥 뭐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시장이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중요한 우리의 리플은 뭐 계속해서 이제 지금 조정 국면 속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만 할 것인지, 대체 리플은 이제 언제쯤 제대로 된 상승다운 상승을 한번 할 것인지, 뭐 그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죠. 자, 어제 친리플 변호사 존 디튼 있죠. 존 디튼이 또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XRP, 그러니까 리플이 SEC 소송 약식 판결 후에 1달러는 갈 줄 알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트위터를 통해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강세장이 오지 않더라도 지난달 이제 7월 13일 날 리플이 이제 SEC와의 소송 약식 판결에서 부분 승소를 거뒀죠. 부분 승소이긴 하지만 리플에게는 이제 상당히 유리한 판결이죠. 그래서 이제 1달러까지는 도달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렇게 말했대요. 존 디튼이요. 그리고 자기는 애초에 이것이 이제 리플에게 유리한 판결 내용이긴 했지만 XRP가 뭐 전고점 3.4달러, 그러니까 뭐 지금 그날의 고가로 보면은 약 한 5,000원 가까이 되고요. 종가로 보면 한 4,400원 뭐 이 정도 되죠. 그 3.4달러까지 상승할 거라고는 자기는 생각하지 않았대요. 다만 자기는 지난달 7월 13일 날 리플이 받았던 그 판결이 이 리플 가격을 1달러까지는 상승시켜 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1달러면 뭐 한 1,300원 정도 되죠. 근데 어느 정도 비슷하게는 갔지만 1,300원까지는 못 갔죠. 한국 돈으로는 1,100 얼마까지 갔었어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했냐면 이 비트코인도 역시 법원에 이제 긍정적인 판결이 있은 다음에 10에서 15% 정도는 이제 상승할 것이라고 이제 생각을 했답니다. 그런데 역시 이제 비트코인도 못 올랐죠. 비트코인은 오히려 리플이 좋은 판결을 받고 나서 오히려 좀 내렸죠, 그 후로. 그래서 이제 존 디튼은 뭐 이거에 대해서 조금 찝찝해하는 뭐 그런 글을 올렸어요. 자, 근데 존 디튼의 이런 말은 말이죠, 하나마나한 얘기예요. 이런 게 무슨 도움이 됩니까? 투자자들한테? 이 주식이나 코인의 단기적인 앞날은 말이죠, 아무도 몰라요. 무슨 호재가 나온다고 해서 꼭 오르는 것도 아니고 꼭 내리는 것도 아니고, 중요한 건 그 타이밍이에요. 그 타이밍이 언제가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주식에서도 그런 경우 비일비재해요. 이렇게 이제 소송권에 걸려있던 이런 것들이 억누르고 있던 거 어느 정도 좀 이제 좋은 소식이 나오잖아요. 좋은 소식이 나오면 곧바로 이제 크게 급등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제 좀 급등하는 듯 하다가 다시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많아요. 지금 리플 같은 경우는 말이죠, 급등을 했었어요. 600원대에서 1,100 얼마까지요. 급등을 했는데 또 SEC가 무슨 중간 항소를 할 것이라는 둥 어쩐다는 둥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면서 다시 떨어진 거죠. 그런데 놀라운 건 말이죠, 그러면 이제 좋지 않은 판결을 받은 쪽에서 항소를 생각해보지 안 해보겠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이미 예정이 돼 있었던 거예요. 그것은 항소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건 SEC의 마음이죠. 그리고 또 지금 이제 SEC가 항소 신청서를 이제 법원에 제출했다고는 하지만 그것이 이제 받아들일지 어쩔지 뭐 그런 것도 알 수가 없어요, 아직. 어제 제가 강의했던 대로 지금 SEC는 이 항소를 진행하기가 여러모로 지금 불리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에 의해서 여러 가지 이제 대중들의 불안 심리에 따른 그 설왕설래에 의해서 시장이 막 오르락내리락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주식이나 코인이 완전히 이게 심리 게임이에요. 이 리플이라는 종목은 어디 가지 않고 그 자리에 그대로 있다니까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요. 그런데 이것을 놓고 제멋대로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뭐 이러쿵저러쿵 하는 그런 소리에 의해서 이 어리석은 대중들이 이제 영향을 받아가지고 갈팡질팡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주식이나 코인 가격도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무슨 가격을 예측해갖고 정확하게 맞추고 한다라는 게 말이 되지를 않죠. 그러니까 존 디튼 이 사람도 이런 얘기는 사실 할 필요가 없는 얘기를 괜히 해가지고 사람들 불안하게 만들면 안 돼요. 이 존 디튼이라는 사람은 말이죠, 지금 비트코인을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어요.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죠. 몇 달 전에 이제 존 디튼이 라스베가스 쇼에 나가서 사회자가 이제 물어봤죠. 리플의 비중이 얼마나 되느냐, 뭐 이렇게 물어보니까 어쩔 수 없이 대답한 거예요. 거짓말 할 수는 없으니까. 거짓말하면 뭐 나중에 다 밝혀지죠. 근데 비트코인을 훨씬 많이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때.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리플보다 훨씬 많이 가지고 있다고 얘기할 정도면 리플은 거의 안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
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그 존 디튼이 이제 리플 보유자인 커뮤니티 멤버들한테 엄청나게 욕을 먹었죠. 뭐 마귀 어쩌고 하면서 욕을 먹었었어요. 그런 영상 제가 저번에 올렸었죠. 리플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그거에 대해서 리플에 대해서 자신의 진심을 다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지, 리플은 거의 가지고 있지 않고 뭐 비트코인만 엄청 가지고 있는 사람이 비트코인 잘 되기를 바라지 뭐 리플 잘 되고 못 되는 것에 얼마나 애착이 가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존 디튼이라는 사람도 아무것도 몰라요. 이 지금 법률적인 문제, 리플 지금 소송 걸려 있으니까 SEC랑 변호사니까 이런 거나 뭐 존 디튼이 좀 알지, 자기가 뭐 코인의 상승과 하락의 움직임을 자기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냥 자기가 뭐 리플 커뮤니티, 그 커뮤니티를 뭐 이끌고 있다 어쨌다 뭐 이런 프라이드로 지금 뭐 리플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얘기하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 그런 게 전부 다 자기 이제 변호사 사업을 위한 것이죠. 뭐 때문에 그렇게 하겠어요. 비트코인만 잔뜩 들고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하는 얘기들은 이제 좀 가려 들어야 돼요. 뭐 법률적인 문제, 지금 항소, 소송 뭐 이런 문제들에서는 이제 우리가 무슨 뭐 법률가들이 우리가 아니잖아요. 뭐 법률 부분에서는 이제 우리가 잘 모르고 그러니까 이 사람 말을 어떤 부분들은 좀 참고해야 될 부분들도 있겠죠. 그러나 이제 이 사람을 너무나 이제 맹신해서는 안 돼요. 자, 그 다음으로 또 보면 그 리플랩스 회사에서 다음 달 9월 29일 날, 지금이 8월 말일이니까 이제 하루만 있으면 다음 달이네요. 9월 29일 날 뉴욕에서 커뮤니티 파티를 개최할 예정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리플 CEO 갈링 하우스가 리플이 지난달 7월 13일 날 이제 약식 판결에서 승소에 버금가는 그런 좋은 판결을 받았죠. 그러니까 부분 승소. 자, 그것에 대해서 이제 축하하는 그런 파티를 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리플 투자자들이 이제 다 모여가지고 함께 이제 자축하고 그러면서 이제 회포도 풀고 그런 파티를 한다고 그래요. 이 리플의 CEO 이 갈링 하우스는 말이죠. 제가 가만히 보면 대단한 사업가예요. 상당히 그 전략적이기도 하고 굉장히 또 적극적이에요. 전 세계적으로도 뭐 영업하는 거 보세요. 대단하잖아요. 지금 리플 호재 엄청나게 많아요.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메타코라는 회사 있죠. 세계 최고의 암호화폐 수탁업체 메타코를 그때 3,300억에 인수했었죠. 그러니까 앞으로의 그 미래의 암호화폐 전망을 아주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메타코라는 회사 인수했는데 거기서 어마어마한 돈을 이제 그 리플이라는 회사가 벌어들일 거예요. 전 세계의 기관들이 이제 여기다가 다 맡길 거 아니에요. 그럼 그 관리비 다 받고 하면서 이제 앞으로 얼마나 많은 돈을 벌어가겠어요, 이 리플이. 그리고 또 중간중간에 또 이런 커뮤니티 파티 같은 거 그런 거 보세요. 전 세계 이제 리플 투자자들의 마음을 이제 한 군데로 또 끌어모으지 않습니까? 동기유발 시키고요. 아주 잘하고 있다고 봐요. 저는 제가 보면은 똑똑한 사람이야.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모습들은 좋은 모습이에요. 이런 것들도 이제 하나의 그 SEC에다 대고 무언의 압력이 되기도 하고 또 전 세계에 이제 여론을 조성하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아주 좋은 모습이라고 봐요, 저는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시장 전망과 그 리플의 전망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시장 전망으로 말씀드리면요. 어제 그 그레이스케일의 그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건이 있었죠. 거기서 이제 그레이스케일이 승리를 하면서 그것이 이제 또 시장의 마중물이 될 수도 있었죠. 왜냐면 그로 인해서 이제 대장 코인인 비트코인의 큰 호재가 되고 이제 비트코인이 오르게 되면 다른 종목들이 이제 다 따라서 오르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장이 좋아지게 되죠. 그런데 바로 또 이제 그 어제 상당폭 비트코인이 오른 다음에 뭐 비트코인뿐만이 아니라 이제 다른 코인들도 다시 좀 더 이제 하락을 했어요. 물론 그 이슈가 나오기 전보다는 좀 더 오른 상태이긴 하지만 어제 이제 급등하고 나서 이제 다시금 이제 꽤 떨어졌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또 이제 비트코인과 다른 암호화폐들이 다 크게 올랐다가 다시금 떨어진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그 SEC가 이제 그 그레이스케일이 이제 그 승소를 한 것에 대해서 이제 반격을 가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또. 아니, 뭐 반격할 수 있다라는 걸 모르나? 당연히 반격을 생각해보고 또 할 수도 있겠죠. 이제 그것 때문에 또 내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대중들이 얼마나 이 어리석은 겁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보세요. 엊그제 그 중국발 부동산 사태 있었죠. 뭐 헝다 문제를 비롯해서 비구이 위안이라든지 그 부동산 사태 지금 터진 지가 며칠 됐습니까? 불과 며칠 안 됐어요. 그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거 며칠만 있으면 금방 조용해진다. 이거 완벽한 시장 흔들기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정확히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지금 조용해졌잖아요. 자, 이렇게 이제 세계의 메이저들은 시장을 흔들 만큼 흔들었어요. 지금 뭐 시장이 뭐 조정 상태에서 이제 상당 시간을 보냈죠. 자, 그래서 이제 시장은 조만간 이제 조정을 끝내고 큰 상승을 향해서 이제 나아가리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리플의 전망을 말씀드리면 리플도 역시 쉴 만큼 쉬었죠. 리플이 이제 소송 약식 판결에서 그렇게 유리한 판결을 받았는데 600원에서 1100원대까지 이제 급등을 했다가 다시금 이렇게 이제 하락을 했어요. 700원대로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은 이제 어리석은 하락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중들의 어리석은 투자 심리에 의해서
가격이 이제 못 올 가격까지 왔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700원대까지 오면 안 되는 가격이에요, 이게. 지금 엄청난 호재가 발생을 했는데 대중들이 이제 바보같이 팔아치우고 어쩌고 불안불안해 하다가 지금 가격이 여기까지 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지금 리플의 이 가격은요, 이 투자자들한테 이제 엄청나게 싸게 살 수 있는 이 매수의 기회, 그러니까 박앤세일의 기회를 주고 있다는 그런 얘기예요. 리플도 지금 많이 쉬었어요. 리플이 이제 그 소송 때문에 엄청나게 불안했던 상황에서도 가격은 이보다 훨씬 더 나가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제 불확실했던 그 소송 문제에서 어느 정도는 좀 가닥이 잡힌 상태죠. 그런데 지금 가격이 이렇게 이제 싼 가격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죠. 이제 이 시장이라는 것은 원래가 이 정상이 아니에요. 시장을 정상이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에요. 주식이든 코인이든 말이죠. 그 시장의 상승과 하락, 그리고 종목의 상승과 하락은요, 이 투자자들의 이제 정상적인 심리 상태에서 일어나지 않아요. 주식이나 코인 시장에서 이 시장의 상승과 하락, 그리고 종목의 상승과 하락은요, 지극히 비정상적인 대중들의 광기에 의해서 일어나요. 물론 장기적인 상승과 하락은 말이죠, 대중들의 광기가 아니라 정상적인 가치와 그 상황과 심리에 수렴하죠. 그러나 그 장기적인 목표를 실현하는 그 과정은 전부 다 이 대중들의 비정상적인 광기에 의해서 형성이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시장의 상승과 하락의 원리에서 방금 말씀드린 그 부분을 잘 아셔야 돼요. 시장은 정상적으로 오르고 내리고 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말이죠. 이제 조만간 리플은 이 지루한 하락의 조정 과정을 끝내고요, 어느 순간 그 깜짝 상승으로 시작해서 앞으로 이 장기간에 걸친 멋진 상승을 향해서 힘차게 나아갈 것이라는 것이 저의 관점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께서는요, 이런 시장 분위기에 이제 흔들리지 마시고요, 앞으로도 차분하고 지혜로운 투자로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만한 멋진 수익들을 거두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야기를 마칩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